첫 번째가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 회사 사장님은요, 전 직원을 진짜 굉장히 상세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죠? 뭐 작은 직원이야, 뭐 몇 명 안 되는 경우야 조직도가 필요 없지만 대개 뭐 100명 이상 이렇게 큰 조직들은 조직도가 있죠. 조직도에 따라서 직원들 현황이 있는데 유능하신 분들은 직원의 사생활까지도 이렇게 꿰뚫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죠. 어쨌든 조직도를 봄으로써. 사실 제가 이제 심사하면서 각 부서장들한테 회사의 조직도 그려본 적이 있냐 했더니 조직도도 제대로 그려본 적이 없는 분이 많아요. 또 잘 그리지도 못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는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전체를 보는 능력은 위로 올라갈수록, 그죠? 직책이 높을수록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리급 사원들한테도 사장님처럼 생각을 늘 하면서 일을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조언도 해주는데, 어쨌든 회사 전체의 조직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 있어요. 레이아웃이. 보통 공장이기 때문에 공장에는 설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의 자산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걸 잘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기업 목표 이런 성과 지표, 그죠? 각 업무별로 성과 지표라고 KPI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이 되거나 뭐 주간, 월간 단위로 그런 걸 통해서 조직에 가만히 사장님실에 앉아 계셔도 전체적으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저는 이 세 장의 문서가 이제 사장님실에 있는데 특히 이제 조직도 레이아웃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싱크아이즈하고도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싱크와이즈를 빨리 배우고 싶죠? 쉽게. 근데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른 방법은 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없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이거 싱크와이즈를 한 400개 정도는 만들어 봐야 된다고. 이건 우리 정영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400개 정도는 만들어 봐야 된다. 꾸준히 이제 사용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아는 거하고 익히는 거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익혀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문 사용자의 동영상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컨퍼런스에서 나온 그 동영상 많거든요. 그죠? 그걸 보시면 여러분 실수를 굉장히 실패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저하고 같이 배운 분이 굉장히 빠르게 그걸 하시길래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익히셨나 했더니 동영상을 많이 보셨대요. 전문가 예전에 사용했던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보다 강의 잘한 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많이 보시면 아주 또 동영상은 계속 여러 번 돌려봐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혹시 실습에서 못 따라와도 계속 제가 강의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여하셔서 익히시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시고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싱크와이즈 한번 둘러보기를 하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싱크와이즈 보면은 홈페이지가 있죠. 그죠? 홈페이지. 아마 여러분들 회원가입 제가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홈페이지가 있겠죠. 홈페이지에 자세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제품도 있고. 제품에 보면 이제 무료 다운받게 돼 있는 무료 버전 설치 체험판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교육도 쭉 있습니다. 구매, 지원, 회사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면 회사에 보면 사업장에 이제 분당 센터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분당 센터 치시면 제가 이제 컬럼도 몇 개를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바빠서 몇 개 못 썼는데 어쨌든 분당에 오시고 싶은 분은 이렇게 참여하셔도 되고요. 여기 회사 소개 이제 페이지가 있으니까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게 이제 매피아입니다. 매피아. 매피아는 진짜 우리 싱크와이즈 고수들이 싱크와이즈 사례를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그죠? 홈페이지에서 다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 싱크와이즈로 만들고 싶은 것들이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업무 측면에도 있고 업무, 그다음에 학습에도 있고 학습에 관련된 거 있고 또 일상에 관련된 것도 아주 굉장히 많은
전체가 몇 개 있나요? 한번 볼까요? 전체가 꽤 많네요. 업무 쪽으로 약 1100, 1200건. 전체가 한 1200건 되나 봐요. 굉장히 많은 게 있고, 제가 ISO 관련된 것도 여기 국제표준 ISO 있죠? 거기에도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작성하셔서 올려놓으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다운로드 이렇게 있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피아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다운 받아도 자기가 또 다시 이제 편집하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각자 개성으로 강의를 하려면 강의 자료를 본인이 만들어야 강의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자료 가지고 강의를 잘 못하듯이. 그런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싱크와이즈가 이 뭐 기능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강의 사용법 있죠. 사용법을 오늘도 제가 설명을 하려도 뭐 너무 많죠. 그래서 사용법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이 어디 있냐. 여기 싱크와이즈에 보면 도움말이 있죠. 여러분 싱크와이즈 화면을 키셨나요? 지금? 화면을 키시면 여기 전체 화면 나오셨죠? 화면 나오면 여기 도움말이라고 있죠. 도움말. 명령어에. 도움말에 여기 물음표 있죠. 물음표를 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뭐 여기에 키워드를 치면 전부 원하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용하시면서 이 순서대로 한번 익히셔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첫 페이지에 사용법 익히기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저보다 설명을 더 잘 해놨어요. 이거를 프린트 해봤더니 제가 프린트 했더니요 책으로 한 4, 5cm 되게 두 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용법은 여기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면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명령 지시 부분이 있죠. 1번. 그다음 왼쪽 작업창, 이게 왼쪽 작업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작업창이 있고, 그죠? 이게 바탕화면이 이제 작업 영역이고, 상태 표시줄이 이렇게 다섯 번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걸 많이 이제 씁니다. 그래서 웬만큼 이제 사용이 많이 쓰는 것들을 이렇게 좌우로 다 빼놨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명령 지시문에 또 다 있고, 모르면 아까 도움말을 찾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시고 아주 뭐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치게끔 자세하게 사례까지도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혼자 익히실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기겠죠. 제가 보니까 사용하다 궁금한 거 생기면 이제 막히죠. 하다가 막히면 그만두게 되죠. 그러면서 또 자기 업무 하다 보니까 이게 배우는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싱크와이즈의 공식 사용자 커뮤니티가 이렇게 네이버에 있어요. 여기 카페가 있으니까 카페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쫙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게 계속 나오고 답을 잘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있으면 되게 여러분들 선배들이 여기에다 다 질문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른다는 건 이걸 찾아보셔도 되고 뭐 별도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카페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셔도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이게 또 있대요. 싱크와이즈. 그래서 저는 안 써봤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충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해결하실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이제 분당센터는 제가 이제 ISO 아까 말씀 국제 표준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ISO 심사원이 되고 싶은 분들, ISO 컨설턴트라든지 ISO 관련해서 강사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하고 연결되면 좀 쉽게 도와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싱크와이즈 강사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뭐 서브 잡으로라도 내가 내 분야를 싱크와이즈로 강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강좌 개설을 해드릴 용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데 좀 목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문가가 되고 싶다. ISO 전문가가. 그다음에 싱크와이즈의 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보고 싶다 하면 뭐 얼마든지 오픈해 드립니다. 이거 역량만 되시면. 왜냐면 이거 온라인으로 요새 뭐 강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기 개발 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 분당 센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갈라파고스 회원이다 해가지고 회원제를 하나 하고 있어요. 아마 아까 분당 센터 소개에 보면 이 싱크족 회원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또 여러분들 뭐 보험 들으셨죠? 생명보험은 들었는데 업무보험은 들으셨나요? 업무보험. 누군가 업무를 하다 보면 그죠? 잘하는 멘토 같은 분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같은 분야에 있는 이 전문가 집단의 어떤 집단 지성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부하시는 분이 공부하시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은 이 갈라파고스 회원이 되시면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연구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는 이제 AI 경영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게 요즘 AI가 상당히 이제 이슈화돼서 국제 표준에 AI 관련된 국제 표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스터디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겠다 해서 소개를 간단히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실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싱크와이즈 첫 번째 한번 화면을 열어보시죠. 화면 열어보시면 여기 그 열쇠 모양 옆에 있죠. 열쇠 모양 옆에 세문서라고 있죠. 그걸 한번 쳐보실래요? 세문서를 치면 제목이 뜨죠. 제목. 예. 제목이 뜨면 여기다가 뭐 냉장고 이렇게 한번 쳐보시고 냉장고, 집안의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의 가지수를 이제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여기 냉장고에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모 가지라면 이제 자식 가지를 치려면 스페이스 바를 하나 치세요. 스페이스 바를 치면 이런 커저가 움직이죠. 거기에 이제 냉장고 안에 있는 뭐 사과 이렇게 치시고 그죠? 또 다시 스페이스 바를 냉장고에 놓고 뭐 배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한 20개를 한번 쳐보십시오. 배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야채도 있으면 뭐 시금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각자 한 20개 정도를 한번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네. 어, 자 이제 스페이스바를 치면 나오죠. 스페이스바를 냉장고에다가 뭐 맥주도 있죠. 맥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여기서 냉장고에서 안 쳐도 돼요. 그냥 맥주에다가 놓고는 쉬프트 스페이스바를 치면 같은 레벨인 형제가지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꼭 냉장고에다만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여기 같은 레벨이면은 스페이스바를 쳐서 그다음에 뭐 돼지고기 고기 이렇게 쳐셔도 된다. 그죠? 음, 그다음에 야채라고 치면 야채가 이제 레벨이 야채 밑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야채의 종류. 그러면 그 로직에 거기다 밑에 다시 스페이스바를 치면 야채 다음에 뭐 상추가 그죠? 상추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식 손자가지처럼 로직이 이렇게 1레벨
냉장고가 1레벨이면 야채가 2레벨이고, 그 다음에 상추가 3레벨이죠. 그다음에 상추 밑에는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지는 계속 쳐나갈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싱크와이즈가 로직입니다. 아주 뭐 심플한 로직이에요. 우리가 로직 트리라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그죠? 이 로직 트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뭐 간단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지를 쳐나가시면 돼요. 예. 어쨌든 뭐 1레벨을 2레벨, 3레벨을 치시든 어쨌든 20가지 이상 한번 쳐보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20가지 이렇게 쳐놨어요. 여러분 다 치셨으면 뭐 고추, 고등어, 북어, 소시지, 오뎅, 뭐 맥주 이렇게 다양한 20가지가 이렇게 쳐놨어요. 자, 다 치셨습니까? 자, 너무 쉽죠? 그냥 치면 되니까요. 예. 다 치신 분들은 뭐 번호를 한번 아이스크림에다 1번을 하면 여기 우측에 기호라는 게 있어요. 기호에다가 1번을 숫자판에 1번을 치면 이렇게 기호가 싹 들어갑니다. 삼겹살에다 2번, 뭐 상추에다가 3번 이렇게 치면 여러분들 이제 어, 색깔이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부여도 되고 그래서 이제 재밌습니다. 여기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별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체크 표시를 넣을 수 있고 여기 있는 걸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위치를 보면 위치가 앞에 있죠. 아, 이거 뒤로 가고 싶다. 그럼 여기 ABC 여기 스마일 마크 있죠. 이걸 스마일 마크 뒤쪽으로 치면 이게 뒤로 갑니다. 그 앞뒤를 자유자재로 그죠? 옮길 수가 있죠. 예. 원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없애고 싶다면 여기 X표를 치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죠? 어, 뭐 그래서 기호는 자유자재로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림도 넣고 싶다. 그럼 그림도 있네요, 여기. 그죠? 어, 그림도 넣고 싶다. 그럼 뭐 그림을 넣으셔도 돼요. 그림은 이제 동서남북 다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도 넣을 수 있고 좌우 다 넣을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글씨 말고 그림을 넣어서 재밌게 구성할 수도 있고. 예. 음. 자, 이제 20가지 다 치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룹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20가지를 그룹핑을 같은 종류끼리 한번 묶어 보시라는 거죠. 같은 종류끼리. 그죠? 왜냐면 뭐 소고기하고 삼겹살은 뭐죠? 같은 그룹으로 치면 고기가 되겠죠. 그죠? 육류 이렇게 그룹핑 하는 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룹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룹핑 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어, 여기가 자, 그룹핑을 하면 아까 여러분들 실제로 요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그룹핑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여러 개 중에 내가 냉장고 지금 3가지 카테고리 스텝 1, 2, 3가 있죠. 스텝 1, 2, 3가 있는데 완을 중점으로 내가 강의를 하니까 이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에다가 엔터를 치면 그 해당되는 가지만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돼요. 이렇게 한 화면에 나온다 이거죠. 그죠? 이것도 아주 좋은 강의하실 때 많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거를 한번 그룹핑을 해보면 여기 콜라하고 사이다가 있죠. 같은 거라고 치면 콜라에다가 콜라하고 사이다 이렇게 두 개를 치고 나서 콜라 사이다를 음료수라고 하죠. 음료수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추가라는 여기 명령어에 추가가 있죠. 추가를 쳐서 부모가지 추가하면은 콜라 사이다가 묶어지면서
음료수가 나와요. 음료수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치면 음료수로 이제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죠? 소고기하고 삼겹살을 컨트롤 누르면서 삼겹살을 치면 그룹핑을 여기서 이제 그룹핑이 가능하다 이거죠. 부모가지 추가. 여기서 육류 이렇게 그룹핑이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그룹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룹핑. 사과, 배, 복숭아를 과일이라고 그룹핑을 할 수 있겠죠. 우유 소세지를 그룹핑을 하면 유제품 이런 식으로. 야채, 상추, 고추도 야채로 그룹핑해야 질문 되겠네요. 있습니다. 예, 네, 오른쪽과 왼쪽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예, 오른쪽과 왼쪽을 같이 합할 수도 있나요? 예, 잠깐만요. 네, 이제 야채하고 지금 이제 질문이 왼쪽 오른쪽 있죠? 자, 냉장고 여기다 놓고요. 방향 네, 때문에 그렇거든요. 방향에 여기 방향 있죠? 여기 방향. 네, 방향에 넣으면 다양한 방향 형태가 나오죠. 네, 그거를 한쪽으로 모르셔도 돼, 이렇게. 이렇게 음, 몰아도 되고, 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가도 되죠.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양쪽에 있는 걸 하니까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예, 잘 예, 못했는지 예.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자세를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든 다음에 그룹핑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같은 레벨끼리 그룹핑이 됩니다. 1레벨, 2레벨을 같이 그룹핑 할 수는 없죠. 같은 1레벨이나 같은 2레벨끼리는 가능한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되죠? 소주면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죠. 예. 네. 그룹핑은 그런 원칙이 있어요. 네, 자, 그거는 알겠는데, 예. 이렇게 돼 자, 있을 이제, 때 지금 왼쪽 오른쪽을 같이 그룹핑 하고 싶다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정을 하세요. 두 개를. 그러면 같이 그룹핑이 되죠. 오뎅하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야채하고 뭐 육류가 있어. 이렇게 두 개 하면 표시가 나오죠? 여기 네, 야채하고 육류. 그 네, 그룹핑이 된 컨트롤을 겁니다. 누르고 하는 거죠. 예, 누르고 이렇게 표시가 네네, 돼야 되죠. 네네, 그러고 나서 추가로 해서 추가, 네, 부모까지 하면 되죠. 네, 뭐 멀리 떨어져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같은 레벨이니까. 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음료수, 소주, 맥주를 뭐 주류라고 그룹핑을 또 해보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룹핑을 하셨는데 이제 한 레벨을 하나 더 올려볼게요. 자, 냉장고는요, 냉동실과 냉장실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체를 냉장실과 냉동실로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지를 놓고 냉장실, 냉장실과 냉동실을 놓고 그러면 이 모든 게 냉장실과 냉동실로 수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자, 과일을 클릭을 해서 과일을 이동해요. 그냥 드래그해서 어디로 가요? 냉장실로 냉장, 가죠. 그럴 때 이제 네,
동서남북 요 표시가 있죠? 그 밑으로 가면 돼요. 원하는 대로 붙이는 대로. 그러면 냉장실 밑에 과일이, 그죠? 과일 밑에 사과배 복숭아가 있죠. 유제품도 끌고 옵니다. 유제품도 끌고 와. 끌고 와서 냉장실 밑에다 놓으면 유제품도 이제 이 냉장실 밑에 있는 거죠. 달걀도 이제 뭐 어쨌든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냉장과 냉동실로 한번 나눠 보세요. 자, 주류도 냉장실로 가죠. 그렇죠? 끌고 오면 됩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이제 냉동실로 가야 되겠죠. 야채도 냉장실. 북어포? 냉동실로 가보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동을 하는데, 자, 이동이 자유로우시죠? 두 개를 같이 클릭을 했는데, 예. 추가에 들어가서 품목까지 추가를 하려니까 추가가 안 나오는 거는 왜 안 나올까요? 잘못해서 안 나오셨겠죠. 그렇죠, 그죠? 예, 잘못해서 예, 예, 뭐가 잘못됐는지 예. 궁금합니다. 아마 그 두 개 다 클릭해서 지정을 해놓는데도 안 됩니까?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고 그건 그러네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셨으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으면 본인이 컴퓨터 조작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 이제 옮겼죠. 그러면 1레벨, 2레벨이 가는데 어떤 경우는 냉장실에 있는 이 삼겹살은 냉동실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복사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복사. 복사를 할 때는 삼겹살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 클릭해서 삼겹살로 가져오면 이건 복사가 되는 거예요. 삼겹살은.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해서 해당되는 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로 드래그 하면은 복사의 기능이 있어요. 복사의 기능. 아까는 전체를 이동했고, 그죠? 지금은 복사의 기능으로 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모양이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되니까 일관성이 좀 없어서 제가 모양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모양을 어떤 식으로 바꾸냐. 뭐, 이렇게 바꾸면 뭐 삼겹살은 날려버리고. 그냥 냉장실과 냉동실로 구분됐죠. 그죠? 근데 냉장실은 또 좀 조직을 이렇게 또 모양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냉장실과 냉동실로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한번 입력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어서 이게 싱크와이즈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구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원하는 형태로 본인이 익숙한 형태로 자료를 정리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런 예를 들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냉동실과 냉장실 구분해서 그 다음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죠. 지금 이제 밑에 상태 표시로 보면 가운데 여기 화면 채우기 치면 이렇게 한 화면으로 전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수를 좀 맞추고 싶다 해서 100이라는 요 숫자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가 이제 한번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활용하는 건 너무 쉽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을 좀 말씀드리면, 요 냉장고에다가 한번 F9을 한번 쳐볼까요? 여기는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주목,
이제 구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냉장고, 우리가 어떤 뭐 자료를 찾다 보면 이렇게 냉장고라는 말을 치고 냉장고가 뭐지 했을 때 F9을 쳐보세요. 그러면 구글하고 연동이 돼서 냉장고에 대해가 금방 검색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냉장고에 관련된 뭐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그죠? 이런 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글하고 연계하는 게 이 검색 키워드가 F9입니다. F9. 한번 쳐서 여러분들 F9의 효력을 한번 보세요. F9 치면 뭐 이미지 치면은 이미지가 뜨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 F9 치셔서 보셨죠? 가져왔죠? 근데 이제 이 이미지를 따오고 싶어. 따오고 싶죠? 따오고 싶으면 이게 캡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캡처 기능이 어디 있냐? 도구에 가면 화면 캡처라는 게 있어요. 도구에 가면 화면 캡처. 화면 캡처 가면 냉장실에 냉장고 F9 캡처. 자, 여기서 요 십자 표시가 있을 때 십자 표시를 캡처를 하면 이렇게 캡처가 되죠. 그죠? 캡처가 됐습니다. 캡처된 거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럼 붙어왔죠? 예, 그 크기 조절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캡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냉장실 이렇게 펼쳐졌죠? 이게 이제 오므리거나 펼치는 것도 자유롭거든요. 아까 한 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이렇게 한 줄 하나의 셀에서부터 전부 다 1레벨, 2레벨, 3레벨, 뭐 몇십 레벨까지 다 가능한 게 바로 Alt 누르고 화살표 방향키를 누르면 돼요. Alt 누르고 방향키. 그러면 Alt 누르고 아래 방향으로 하면 펼쳐지는 거고 위 방향키를 누르면 닫혀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기능도 이제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펼침, 닫힘 기능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런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노트 여기 이제 노트 있죠? 우측 창에 보면 노트에다가 냉장고를 치고 노트를 치고 싶으면 내가 이제 냉장고는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노트 기능은 이제 내가 강의 같은 거 할 때, 그죠? 우리가 노트가 기능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럴 때 쓰면 이렇게 냉장고 옆에 노란색으로 해서 밑줄이 줄이 4개 쳐져 있는 게 이게 노트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걸 치면 그 노트가 나타나고 또 없애기도 하죠. 예, 요게.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 기능 아주 잘 써먹죠. 제가 아까 싱크와이즈 소개할 때 하이퍼링크를 많이 쳐놨죠. 하이퍼링크 너무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평소에 유튜브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뭐 자료 같은 걸 보다가, 이거 좀, 메모로 해놔야 되겠다 할 때, 요 자료를 쓰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예, 유용하게.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냉장고를 한번 예를 다시 들어보면,
자, 요 냉장고를 아까 이렇게 쳤어요. F9을 쳤더니, 어, 어, 삼성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겠죠. 요 홈페이지를 이제 계속 기억하고 싶어요. 사용하려고 하죠. 여기다가 놓고 요거를, URL 주소를 복사합니다. 복사. 복사해서 다시 싱크와이즈로 가서 냉장고에다 우클릭을 해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하이퍼링크 있거든요. 하이퍼링크에다 놓고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거를 붙여넣기 하면 확인 누르면 이 지구본 모양이 뜨죠.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된 겁니다. 표시가. 그래서 하이퍼링크 굉장히 많이 쓰는 우리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 일일이 한번 그 주소를 여기다 붙여 놓으면 아주 유용하게 자료 관리도 잘 될 수 있죠. 하이퍼링크 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를 우클릭해서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여기서 치는 경우도 있고, 이 우측에 보면 하이퍼링크가 또 있죠. 우측 작업창에 보면. 여기에 추가 삭제로 또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 있죠.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인터넷으로 또 뭔가 하고 싶으면 여기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퍼링크 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돼요. 예, 하이퍼링크. 그 다음에 이제 첨부가 있죠. 이 첨부는 자료를 그냥 첨부하는 거죠. 그죠? 내 자료를 내 폴더에서 이제 하이퍼링크는 링크만 쳐놓은 거고, 아, 내 폴더에서 뭘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여기다가 실제로, 뭐, 이런 이슈 관리 프로세스 제가 지금, 그러면 이렇게 크립 표시가 돼요. 요거는, 어, 실제 자료가 이제 첨부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요 냉장고라는 거 안에 그죠? 노트도 들어갈 수 있고 하이퍼링크도 들어갈 수 있고 첨부도 들어갈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냉장고를 통해서 1레벨, 2레벨, 그 다음에 가지를 옮기는 거, 복사하는 거, 하이퍼링크 뭐 이런 거 너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요걸 그대로 내가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 출력을 보면 인쇄 옵션 있죠. 인쇄 옵션. 거기에 보면 인쇄, 예, 뭐 인쇄해서 인쇄 미리 보기,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인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아주 그리고 이거를 뭐 두 장으로 나누겠다, 네 장으로 나누겠다 하면 또 이렇게 잘라도 지니까 여러분들이 자료가 많은 거는 이렇게 에, 물리적 분할을 해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해서 쓰셔도 좋겠다. 조직도 이런 것들은 한 장으로 A4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크게 이렇게 인쇄하셔도 되고요. 인쇄 기능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좋은 기능이 뭐냐면 요거를 보고 자료로 만들려면 변환 있죠, 변환. 워드 문서로 변환, 아래 한글이 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 냉장고를 이제 보고 자료로 쓰려면 한글 문서로 변환을 한번 시켜보죠, 변환.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아래 한글 문서로 이게 변환이 됩니다. 레벨별로 신통하게 잘 해줍니다. 예. 자, 이렇게 실습, 냉장실, 레벨이 있죠. 그죠? 1레벨, 냉장실, 과일에는 사과배 복숭아가 있고, 유제품, 달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이게 정리가 잘 됩니까? 아주 혁신적이죠. 이런 것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까지도 다 가능하니까, 파워포인트로 한번 해볼까요? 어, 음. 여기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포인트까지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파워포인트는 다시 여러분 취향대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어쨌든 일반 문서로 다 적용이 가능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여기 뭐 채우기 기능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글씨체 뭐 이런 거 다 나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뭐 채우기로 봐서 빨간색으로 채우고 싶다. 이거 바탕을 채우는 거고 그죠? 되돌리기 하고 안쪽을 채우고 싶다. 그럼 안쪽에다 넣고 또 채울 수도 있고요. 네. 선도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도형, 테두리 뭐 이런 거 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막 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이고 조금 제가 아까 문제 해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분기별 판매 보고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보통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판매 보고서에 대해서 어, 김 대리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부장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어요. 어, 어떤 지적을 했냐면 8가지로 이제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다. 어, 보고 횟수가 부적절하다. 그다음에 재고 데이터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의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김 대리가. 그죠? 그러면 이 8가지를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불만의 유형을 3가지로 요약하라. 그래, 요약이 돼야 어떤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지. 개별적으로 보면 뭐가 잘못됐지? 뭐 보고의 수가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뭐가 이 보고서의 문제야? 이런 거를 요약할 때 쓰는 어떻게 저는 이제 이걸 전개하냐면 이런 걸 현상이라고 보고 이 현상의 문제점을 보면 불만의 유형이 이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 보고 횟수가 부적절하다, 재고 데이터가 신속하지 못하다. 이거는 부적절한 타이밍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1번하고 1번하고 3번을 같은 유형으로 보는 거야. 그죠? 이건 뭐라고 했죠? 부적절한 타이밍. 음, 부, 부적절한 타이밍이다 이거죠. 예, 이게 이제 이 1번, 3번을 요약한 문제로 보는 거죠. 이게 1번, 3번을. 그죠? 그 다음에 부적절한 데이터다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2번, 4번, 6번은 데이터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문제죠. 이게 부적절한 데이터가 2, 4, 6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 5, 7, 8번은 사용하기 힘든 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현상을 어떻게 보면 결론을 맺는 거. 이걸 귀납적 사고라고 하는데 그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8가지의 문제점은 결국 3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죠. 부적절한 타이밍,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하기 힘든 형식. 이렇게 되면 아, 이제 타이밍을 조절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여야 되겠다. 아니면 양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에, 해결책이 요약이 될 수 있죠. 그죠? 여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이론을 잠깐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죠. 그죠?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개 문제를 해결 못하는 이유는 에, 현상과 본질을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죠? 원인이?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서 뭐 사과가 썩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것의 본질은 뭐냐?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쉽지 않죠. 좀 다른 예인데 제가 이제 명품백을 사주고 싶어요. 집사람한테. 그 명품백을 사주고 싶은데 본질은 뭐죠? 이게 현상이라면
명품백을 사주지 못하는 본질은 뭐죠? 돈이 없는 거죠, 본질은. 그죠? 돈이 없는 거야. 돈은 왜 없을까요? 돈이 왜 없냐? 돈이 다시 현상이요. 돈이 없는 게 현상이면 돈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노력을 안 해서, 그죠? 노력을 안 해서 돈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다 노력을 안 한 게 다시 현상이죠. 노력을 안 한 게. 본질은 뭐야? 시간 투자를 안 한 거죠. 시간 투자. 그죠? 이렇게 현상과 본질이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데 좀 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좀 구분하는 능력이 뭐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유형을 한번 문제 해결하려면 첫 번째로 이게 몇 개일까요?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현상이. 이걸 여러 개 현상이죠.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인지를 알려면 일일이 세야 되겠죠. 근데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그룹핑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몇 개인지 쉽게 알죠? 그죠? 5, 25, 25개가 금방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양한 현상을 그룹핑하는 능력이 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상을 그룹핑하는 방법.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는 단일 유형인데 서로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들이 침팬치하고 그죠? 곰하고 바나나하고 있죠. 어떻게 그룹핑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서양하고 동양하고 좀 다르대요. 동양인은 원숭이하고 바나나를 그룹핑을 한대요. 서양인은 곰하고 원숭이하고 그룹핑을 해요. 그 동양인의 사고는 주로 이제 어떤 맥락적 사고를 하고 있고, 서양인들은 좀 어떤 동일한 특성 같은 개인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고를 어느 책자에서 봤어요. 어쨌든 그룹핑 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룹핑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 냉장고를 이제 연습을 했는데 여러 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냉장고가 여러 개가 있으면 냉장고를 그룹핑을 하면 이렇게 그룹핑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같은 종류로 그룹핑을 해. 그죠? 그 다음에 레벨별로 그룹핑을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는 이런 훈련을 하는 방법 중에 이 그룹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싱크와이즈는 이 그룹핑을 아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음. 3단계 이제 그룹핑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상에 대해서 추론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지금 폴란드 국경에 러시아 탱크가 직결한다. 그죠? 그러면 독일 군대가 폴란드 국경 근처에 직결한다. 폴란드 근처에 이탈리아 전차가 모이고 있다. 이게 현상이죠, 현상. 그럼 이거에 대해서 추론을 해보라 이거죠, 추론. 추론을 하면 어떤 추론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 나라가 폴란드 국경에 직결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쟁 물자가 폴란드 국경에 직결하고 있다. 이렇게 추론은 돼요. 그래서 폴란드가 침략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추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추론 능력이 필요한 거죠. 어떤 현상을 보고 문제를 그 현상을 뭔가 추론하는 거. 이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룹핑을 하는 이것도 그룹핑이죠. 어떻게 보면 그룹핑을 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가 현상과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렸고, 이거 이제 단순한 경우가 있죠. 또 예를 들면
뭐 일본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일 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게 현상이라면 이 세 가지 현상을 가지고 추론을 한다면 투자 자금이 중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을 자꾸 추론한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귀납적 사고의 능력인데 그런 걸 자꾸 키워줌으로써 문제를 이제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거죠.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이용한 현상을 한번 파악해 보면 이건 제가 실제로 심사했던 사례입니다. 심사했던 사례인데 A사가 이런 안전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요. 지금 실제로. 이 현재 실제 사례거든요. 용탁 레들에서 뭐 교정 작업 중 미끄러져서 어깨에 화상을 입었다 해가지고 실제로 기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게 이제 다이캐스팅 업체인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대한 제가 심사를 해보면 전부 대책이 뭐냐면 개인이 부주의했다 뭐 이렇게 나가요. 개인이 부주의했다라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요. 그죠? 왜냐하면 뭐 교정 작업 중에 미끄러졌으면 야 미끄러지지 않게 작업을 잘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원인을 찾아보면 보통 우리가 4M이라고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4M. 4M은 주로 맨, 머신, 머티리얼, 메소드 해가지고 원인을 사람이냐, 설비냐, 아니면 뭐 자재냐, 아니면 방법에 문제가 있냐 이렇게 4M 기법으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용탁 레들 교정 작업 중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어깨에 화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존의 업체 사람들은 이걸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넘어졌다 이러는데 작업자는 안전 절차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도 있었고 방법에서는 유지보수 작업 중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수정 기술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 방법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짚어주는데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견했냐면 이거는 챗GPT한테 이 사례를 똑같은 이 사례 있죠. 10건의 사례를 챗GPT를 이용해서 4M으로 분석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우리가 아는 그 지식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문제 요인을 짚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챗GPT 같은 것도 이제 잘 활용하시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레임이 바로 이런 4M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레임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H스틸이라는 회사에 이제 심사를 갔어요. 심사를 가가지고 이런 12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12가지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했을 때, 문제의 본질을 저는 어떻게 봤냐면, 4M으로 보면, 작업자의 문제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설비의 문제도 있고, 방법의 문제가 또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12가지 이렇게 4M 중에 메소드에서, 머신에서 뭐 이런 다양하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도 접근을 했고요. 4M으로도 안 보고 또 PDCA라고 해서 플랜 두 체크 액트라는 이런 기법도 있거든요. 이 플랜 두 측면에서는 플랜 단계에서 잘못된 것이 이런 거고요. 두 단계에서 잘못된 거, 뭐 체크 단계에서 잘못된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똑같은 현상을 여러 개의 구조로 이렇게 나눠보는 것들이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제가 똑같은 현상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ISO 같은 경우에는 조항별로도 이걸 어프로치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서가 잘못했는지 조직 부서로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로도 접근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본질이라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찾아 나가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이런 거를 코멘트 해줬더니 업체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들이 못 보던
시각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아까 얘기했냐 우리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자꾸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이렇게 봐주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결론적으로 이제 현상에서 이제 본질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현재의 상태를 자꾸 구조화하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지하철 손잡이가 하나 있어요. 그죠? 이걸 구조화해서 본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구조화하실 거예요? 구조화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기능별로 구조화를 해보는 거야. 이 재료에 따라서 구조화를 해봤더니 이 지하철 손잡이는 플라스틱, PVC, 철제, 나사로 되어 있고 색깔로 구분하면 청색과 은색으로 되어 있고 모양으로 구분하면 삼각형, 직선, 둥근형으로 되어 있고 기능 요소에 따라서는 손, 지지끈, 연결 부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똑같은 사물인 이 지하철 손잡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자꾸 보는 능력이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납적 사고, 추론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화하는 훈련을 자꾸 하시면 저도 뭐 잘 못했는데 이런 걸 자꾸 연습을 하니까 좀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야 되는데 현상에서 본질을 모르니까 계속 재발이 되죠. 그 현상을 조치해도. 그래서 본질을 찾아가는 훈련을 저는 이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간략하게 냉장고에서부터 아까 구조화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화하는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단순하게 이 싱크와이즈를 배우는 그 툴이 아니라 문제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제가 사용한 예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또 좋은 사례 올려주시면 좋겠다.